네, 5월 2일 월요일 하락 출발한 국내 증시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를 살펴봐야 될지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하채기 전문가님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파란불 켜내면서 국내 증시가 출발을 했습니다. 전일장의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증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요즘 같은 시장을 좀 보고, 주식 투자를 좀 하시려고 하면은 상당히 심적으로 부담이 좀 느껴지는 그런 좀 장세가 좀 되고 있습니다. 하루는 좋았다가, 또 하루는 또 좋지 않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을 보고 지금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시장을 버리고 또 종목만 또 보고 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테마 쪽에서의 계속해서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미국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를 좀 인상을 하면서 어느 정도 미국 시장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금리 리스크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좀 했는데도 미국 시장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주변 아시아 시장에서도 출렁거리는 그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미국 쪽에서의 실적도 한쪽 기업에서는 좋고 또 한쪽 기업에서는 또 안 좋고 이런 현상이 좀 발생하고 있죠.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아마존의 실적이 좀 쇼크가 좀 발생을 좀 하면서 2015년 이후 7년 만에 적자다. 그 이유는 리비안에 투자한 게 좀 손실이 좀 크게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나중에 또 리비안 쪽에서 지금 손실이 있지만은 나중에 또 실적이 또 올라온다 하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아마존이 또 실적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단기적인 그런 부분을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리비안에 이제 본격적으로 해서 시장에서 좀 활성화된다라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아마존 주식을 좀 혹시 보유하고 계신다 하면은 지금은 좀 힘들겠지만은 또 시간이 또 지나면서는 차츰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힘을 좀 내시라는 말씀드리겠고, 여기다가 또 애플 쪽에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의 이 봉쇄가 차츰 조금씩 이제 일부 이제 풀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하지만은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좀 차질이 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고, 거기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판매가 좀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면서, 그래서 이번 실적은 괜찮은데 다음 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가 보니까는 그 영향으로 해서 좀 미국 시장이 흔들리면서 국내 시장까지도 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나스닥, 그다음에 S&P 500, 다우, 그다음에 국내 시장, 그리고 일본, 유럽 이런 시장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빅스 지수를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빅스 지수가 상승세가 나오다 보니까는 빅스 지수가 움직이면은 그냥 전 세계 그냥 글로벌 증시가 출렁거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빅스 지수를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고, 지난번에도 여기서 말씀드렸지만은 추세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 추세가 계속해서 꺾이지 않고 간다고 하면은 40에서 45 정도, 이 정도 사이에 가야지만이 주가가 조금 에너지가 좀 탄력이 좀 둔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지금 좀 올라온 그런 부분인데, 이번 주에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단기적인 그런 상승세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또 숨고르기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5일선으로 해서 대응을 좀 해보셔라. 5일선을 지금 이탈하지 않으니까는 지금 상승세 나왔습니다. 이때 동안 지금 선물 지수지만은 5일선을 장중에 이탈했지만은 종가에 이탈하지 않으면서 지지를 좀 받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빅스 지수가 5일선을 깨면은 단기적인 조정이 들어오면서 숨고르기가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시장에는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지만은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5일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간다고 하면은 시장에는 어때요?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픽스 지수를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깊게 좀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국내 시장으로 좀 들어와서 이 차트를 좀 보면은 그래도 나스닥이라든가 그 다음에 S&P 500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 대비해서 상당히 좀 선방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미국 시장의 하락세가 좀 나왔던 것을 시가의 일부분 반영을 좀 하면서 지금 시가 대비해서 상승세 나오고 조금 전에는 장중에 0.4%까지 마이너스 4%까지 해서 좀 올려놓은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살짝 좀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반에는 외국인 쪽에서 현물 쪽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어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장 초반에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 보시면은 코스피, 코스닥, 선물까지 해서 그다음에 뭐 콜옵션, 풋옵션까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물 쪽에서 코스피, 코스닥의 외국인 쪽이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는 장중에 0.4% 마이너스 4%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조금 밀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좀 보시면 옵션 쪽이 마이너스 10억이 나오고 있고 풀옵션 쪽에서 21억 정도 플러스가 좀 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율이 추세가 우리가 딱 눈으로 좀 확인했을 도 살아있는 그런 추세이다 보니까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도 환율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좀 있다 보니까는 쉽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물 쪽에서 좀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외국인 쪽에서는 현물 쪽보다는 옵션과 그 다음에 선물 쪽에서의 매수세 움직임으로 인해서 시장을 좀 단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좀 보고 대응을 계속해서 좀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에서 정부가 좀 개입을 좀 한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제 상승세 나오더라도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숫자로 봤을 때 0.6%이기 때문에 상승세가 보이는 게 보이겠지만은 핸들로 봤을 때는 그렇게 힘을 좀 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요일이 워낙 크게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좀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옵션 쪽에서의 풋옵션 쪽에 매수세가 오늘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좋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옵션이라든가 선물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에서 조금 우리가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풋옵션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좋지 않다. 그래서 당분간은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는 안정적인 그런 흐름은 좀 더 좀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다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불안전하게 움직이면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시장 이야기할 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좀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박스권을 조금 더 불안전하게 유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된다는 말씀드려서 이 박스권을 좀 유지를 좀 하다가 일단은 5월 4일에 FOMC가 이제 열리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5월 5일 새벽에 이제 발표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막상 인상을 해버리면은 시장에서의 일정 부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조금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에는 국내도 5일 쉬고 중국이라든가 그다음에 홍콩, 대만 증시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이렇게 좀 쉬고 이번 주에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어서 워낙 이제 이번 주에는 좀 휴장하는 그 국가들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일단은 5월 4일에 FOMC의 그 결과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시장이 더 긍정적으로 좀 불어넣을 수 있는 지난번에도 막상 3월 달에 금리를 인상하니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듯이 여러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번 주에 조금 기대를 좀 해보자는 말씀드리겠고 주봉을 좀 보더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주봉의 흐름에서 보시면 양봉보하고 음봉하고 비교했을 때 양봉의 흐름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에 저가 매수세가 조금씩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조금 우리가 시장의 박스권을 벗어나는 그런 흐름도 한번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려서 일단은 미국 시장이 좋지 않아가지고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두려움을 좀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투자자분들께서 두려움을 좀 느끼고 계시는데 시장만 보고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매매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도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때요? 주가들이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정부 정책 제도 중에서도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우리가 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지금 상황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에서 지금 21선과 캔들의 그런 흐름을 좀 봤을 때 지난주에도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그 모멘텀은 전쟁이 끝난다, 종결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시장에서는 큰 모멘텀을 좀 가지고 수 있는 그런 부분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저 21선이 지금 캔들하고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옆으로 당분간은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상황은 그 뷰는 그대로 좀 유지가 좀 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코스닥 같은 경우 박스권을 유지를 좀 하다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때가 이제 FOMC 쪽에서의 금리 인상 그 시점을 좀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시장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봤을 때 비료 가격이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좀 올라갔어요. 원재료인 연마카심이 이제 2.8배 인상이 되면서 비료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는 그 영향을 좀 농업까지도 영향을 주겠죠. 당연히 지금 파종도 못했는데 비료까지 급등을 하면은 비료를 우리가 어때요? 사야 되는데 구매를 해야 되는데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공급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도 차질이 이르기 때문에 어때 수확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인플레이션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지속이 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비료 가격 지수가 2010년에 100이었는데 지난 3월에는 237.6까지해서 상당히 많이 오르는 그래서 2008년 이후에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비료 관련된 종목들, 사료주들, 그다음에 다른 인플레이션 육계 관련된 종목들 비해서 시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드리면서 이따가 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러시아 쪽에서의 오데사 공항에 대한 공격이 좀 이루어지면서 유럽 쪽에서 이번 주에 이제 발표하는 대러시아 제재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러시아 원유 금수를 좀 포함할 것으로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독일 쪽에서 좀 반대를 좀 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독일도 이 금수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말까지해서 완벽한 그 금수를 좀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격 상한제, 관세 등의 그 수단이 또 동원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에너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지금 급등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페이 쪽에서 국내 쪽이죠. 물량 주의보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7,624만 6,370주입니다. 비율로 봤을 때는 57.5%가 보호 의수가 해제가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이것도 이제 보호 의수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의 흐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 상승하고 박스권 유지하고 어때요? 주가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중간에 3개월, 6개월 이렇게 해서 이 물량들이 보호해서 물량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오늘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3% 넘게 하락세 나오고 있어요. 내일 이제 이게 풀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좀 약세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신규 성장 종목 아무리 좋은 회사여도요, 시장에서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간들이 좀 벗어나야지만은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안정이 좀 찾아가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규 상장 종목들 지난해 정말 많이 나왔죠. 시장이 좋다 보니까. 근데 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주가 흐름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들 우리가
신중하게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 정리를 해보자면 시장을 단기적 관점으로 보고 대응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인플레이션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종목 뭐 짚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어떤 종목일지 매우 궁금한데요. 오늘 어떤 섹터랑 종목을 좀 짚어주실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네, 잠깐 쉬는 타임에 우리 앵커님께서 좀 들어오셨는데 아직 이야기를 다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세요? 일단은 남은 이야기 하고 네. 제가 바로 이제 테마라든가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SK 하이닉스 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2027년도에 영인 쪽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금 생산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다른 또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 내년에 이제 청주 공장이 착공이 되고 25년에 이제 완공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반도체 공급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해서의 양산이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도 그 뒤를 위해서 양산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정상화가 내년에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조금 힘을 내시면서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뭐 삼성전자 쪽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오다 보니까는 삼성전자 자체 내에서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난달 말에 뭐 경영진이라든가 주요 임원들에게 당사 주식을 좀 매수를 해라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자신감을 되알려야 된다. 워낙 이제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게 이제 자사주들을 웨이브를 좀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다 보면요. 그 회사들의 주가들이 좀 안정을 좀 찾아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었어요. 삼성전자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상당히 크게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가 대비 이제 상승을 하면서 전일 대비 하락하고 있지만은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핸들로 따지면은 중심가라고 하거든요. 이 중심 가격을 지금 이탈하지 않는 그 흐름이 나온다 하면은 뭐 내일도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제 시가라든가 뭐 종가 이걸 좀 비교해서 중심가를 이탈하냐 안 하냐 이게 좀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고 지금 이제 시가 대비해서 양봉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예상을 좀 해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동안에 이제 제약주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요. 뭐 인상 실험 이것들을 뭐 염두를 내지 못했어요. 그냥 그쪽에다가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동안에 HLB가 주가가 정말 힘들었어요.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이거 진짜 나쁜 회사다라는 그런 악명 높은 그런 회사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2019년도에 보시면은 94,900원까지 상승했던 종목이 2019년 이후에 장기적인 하락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다음 달에 그 HLB 자회사죠. LL발 쪽에서의 그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 선양낭 성암 쪽에 대한 그런 임상 결과가 지금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작년 2월에 미국 식품의약국 이제 FDA가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돼가지고 임상 이상 후에 가속 승인을 통해가지고 삼상 없이 허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서 올해부터 해서 이런 제약업체들이 임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공개를 좀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제가 제약주를 좀 관심 있게 좀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HL 쪽에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좀 나왔고 주가도 지금 크게 상승세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장기적인 하락 부분에 있어서 보시면은 단기적인 어때요? 주가가 좀 안정을 좀 찾아가면서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HLB 조금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시장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테마들 좀 보면은 사료주가 지금 강력하게 좀 상승세 나오면서 대주산업 같은 경우는 상한까지 들어갔고 대한제당 같은 경우도 26%, 그다음에 이지홀딩스라든가 한탁 같은 경우 15에서 14%까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뭐 지난주 금요일에 시간에 뭐 대두라든가 옥수수 가격이 사상 최고가에 근접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급등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사료주 안에서도 순환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일 처음에 현대사료가 강력하게 치고 올라갔고 그 다음에 한일사료가 어때요? 그 뒤를 이어서 바톤을 받아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고려산업이 좀 올라갔었죠. 근데 지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주 산업이 어때요? 이어받으면서 이 사료주 안에서도 어때요? 순환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푸틴이 이 승전 기념이죠. 이번 주에 9일입니다. 5월 9일이 이제 과거에 승전 기념을 위해서 행사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때쯤에서 전면전을 선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떤 전쟁 공포심이 더 그게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료주들이 급등을 좀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육계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미지홀드스라든가 팜스솔 같은 경우는 사료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수 조치로 인해서 이런 가스 쪽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쪽에서 러시아 쪽에 대한 보급 이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고 비료 관련된 종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등을 했다고 했는데 대우가 주가가 좀 급등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도심항공 모빌리티 지난번에 제가 주가가 올라오기 전부터 계속해서 뭐 저기로 가는 뭐 UAM 해가지고 여러 번 제가 언급을 좀 드렸는데 엑셀이 지금 급등하는 게 또 급등하는 그런 부분이고 파이버 프로도 마찬가지고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건 이제 이수위원회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방문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올라가는 그리고 뭐 캡코 아이에로스도 지금 급등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JP모건 쪽에서도 지금 이쪽에 대한 그런 부분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JP모건 쪽에서 토픽으로 뭐 아처 에이비에이션 이렇게 이제 찍으면서 앞으로 1조 이상의 시장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쪽으로 자금들이 좀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유행 관련된 뭐 제가 급등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강조드렸지만은 시세는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뭐 전기차 쪽에서 템퍼가 나왔듯이 이 유행 쪽에서도 우리가 좀 템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도 우리가 관심 가져봐야 할 섹터는 비료와 농업 쪽이 좀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료값 원재료 연마칼슘 쪽에서의 2.8%가 인상이 됐다 말씀 좀 드렸는데 일단은 이제 그 비료 같은 경우는 이제 3요소가 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칼륨은 이제 러시아, 벨라루스에서 세계 생산량의 30%를 좀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원료 중에 좀 하나인 암모니아는 러시아 쪽에서 시장 점유율 10%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쪽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료 관련된 종목들, 사료주라든가 육계 관련된 종목들 비해서 상승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드리면서 종목 같은 경우는 남해학을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드립니다. 남해학 같은 경우는 농협계열의 국내 최대 비료 회사가 좀 되면서 생산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판매까지 하고 있는데 뭐 복합 비료라든가 요소, 그다음에 맞춤형 비료 한동안 또 요소수가 어때요? 고갈이 되면서 시장에서 이슈를 받았는데 그때 또 이제 요소 관련해서 좀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었었죠. 그다음에 이제 화학 제품이 암모니아, 뭐 황산, 그다음에 유료 제품이 병유, 등유, 휘발유 등의 사업도 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남해학 관련해서의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을 좀 지적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를 좀 보면은 최근에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상승했다가 또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21선에 좀 지지를 좀 받으면서 주가가 좀 안정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어때요? 가격 급등에 대한 비료 가격 상승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14,350원 정도 주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자 말씀드리겠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지난 목요일에 쪽 저가했던 13,400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분기가 된다고 하면 어때 62선까지 열려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좀 하시고 62선까지 내려왔다 하면 62선 다시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조금 더 올라가겠죠. 17,000 이상의 한 18,000원 정도 말도 우리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사료주 안에서도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푸틴이 승전 기념일 행사를 앞두고 사료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생각에 지금 사료 가격이 좀 오르고 있고 사료주도 함께 오르고 있고 관련해서 비료주가 각광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섹터는 비료, 농업 관련해서 찝어주셨고요. 원재료인 염화칼슘이 2.8배 정도 올랐고 또 전쟁 장기화로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해화학 꼽아주셨고요. 현재 구간 지금 14,450원인데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인 것 같고 또 손절가는 12,4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8,000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하채기의 증시 콜센터였습니다.